자, 지금부터 사회 거꾸로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이크가 안 나와서 좀 수정을 한다고 많이 늦었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몽골의 침입과 고려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몽골이 우리나라를 6번 정도 침입을 했지만 우리나라 끝까지 저항을 했고, 그리고 전쟁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서로 이제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미나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때 발표 잘했었는데. 그렇지. 먼저 몽골이 침입한 다음에 이제 원의 간섭이 계속됩니다. 근데 그런 원의 간섭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민왕 등 여러 왕이 고려 계획을 진행하고자 하죠. 자, 그 흐름과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잘 들어봅시다. 자, 고려 말기에 과연 그 나라의 정세는 어땠을까요? 서경은 어땠을 것 같니? 권위는? 그렇죠. 그 나라의 말기들은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많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말이 되겠죠. 끝나다는 의미로. 그래서 등장한 것이 누구일까요? 준영이가 요즘 많이 보고 있는 막 옥룡이 나르샤 이렇게 막 보고 있던데 이런 거랑도 배경이 관련이 있어요. 바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의 성장입니다. 권문세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줄게요. 이거 이해를 해야 전체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신진사대부라는 애들이 나오는데, 잠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위화도 해군이 정당하였는지 토론을 해봅시다. 교과서 126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아직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먼저 강의를 멈추고 책을 다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교과서장에 메모하면서 들으세요. 자, 신진사대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대부? 신진? 좀 양반 느낌이 납니까? 이 사람들은 신진 더하기 사대부를 의미하는데, 신진이 나면 새롭게 진출, 새롭게 등장했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사대부라는 것은 사와 대부로 나올 수 있는데, 사라는 것은 한자로 무슨 사자죠? 병수랑 지연이가 한자를 잘 알텐데, 그렇지. 책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독서를 의미하고요. 독서를 하는 지식을 의미하고, 그다음 대부란 것은 학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라는 것은 새롭게 등장한 학자적인 관리, 즉 아는 것이 많은 학자 같은 관리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때 처음 등용하는데 언제 처음 등용이 될까요? 서해는 강의를 보고 있을까? 그렇지. 선생님 잠깐 언급했던 무신들이 난을 일으켰던 무신정변 때 처음 등용됩니다. 이 또 배경이 있어요. 무신정변 때 무신들이 이렇게 권력을 잡았죠. 근데 무신들은 글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활속이나 무예 같은 싸움에 익숙합니까? 무신이니까 말 그대로 싸울 문자를 써서. 그렇지. 싸움이나 이렇게 전쟁 이런 거에 익숙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를 잘 못하겠죠. 아무래도 글 같은 거 이런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학자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무신점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민왕의 개혁 시기에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그 공민왕 개혁 시기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공민왕은 권문세족을 이제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 권문세족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말 그대로 권문세족에서 권세, 즉 몽골과 친하게 지내며 권세를 누린 사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민왕 입장에서 개혁을 해야 되니까 권문세족 몰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권문세족과 대립하기 위해서 이제 신진사대부를 공민왕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립을 하게 돼요. 권문세족의 그 세력을 좀 몰아내는데 성공을 하지만 그때 결국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권문세족은 무슨 짓을 했냐면 막 이렇게 그 농민들의 땅을 다 빼앗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권무세의 땅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래서 백성들은 더욱 살기 힘들어졌죠.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와 또 더불어서 등장한 신흥 무인 세력, 신흥이라는 건 새롭게 등장했다, 새롭게 흥하게 된 무인 세력이 있죠. 장군들을 말합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 있어요. 최영 장군은 우리 그 노래도 나오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이렇게 나오죠. 최영 장군은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유명한 걸로 홍산대첩이 있습니다. 옛날에 최영 장군이랑 이성계 장군이 거의 같이 전투를 했는데,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 왜구랑 그 다음에 홍건적을 이렇게 정벌을 해요. 왜구가 계속 우리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정벌한 과정에서 홍산, 지금으로 따지면 충청남도 부여 쪽에 있는데, 이 홍산대첩에서 왜구를 섬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왜구를 다 죽여가지고 그 피가 강물을 흘렀고, 그 강물이 일주일 동안 마르지 않았다 할 정도로 왜구를 엄청나게 많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왜냐면 그 당시 정치는 잘 못하고 있었지만 이런 장군들이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따르게 되었죠.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보면 홍산대첩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최영이 홍산대첩 들어갈 때 아무도 겁을 먹어서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숲속에 매보에 있던 왜구가 쏜 화살이 최영의 입술에 탁 매니시켜가지고 입술에 화살이 팍 박혔어요. 근데 최영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곧바로 적을 쏴서 팍 죽여서 이를 죽이고 난 뒤에야 박힌 화살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기가 오는 장병들은 이제 앞다투어서 전진했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정말 위대한 장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해서 재물을 탐욕하지 않고 청렴하게 살았던 것도 유명하죠. 다음 이성계도 이제 홍산대첩에 같이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홍건정을 몰아내면서 이제 신흥 무인 세력이 되죠. 그때 공민왕이 반원 자주정책을 쓰면서 쌍성총관부를 다시 찾아냅니다. 교과서 103쪽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어요. 잠깐 멈추고 찾아보세요. 자, 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제 공민왕이 이렇게 그 영토를 얻어낼 때 이성계가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국경을 막 이렇게 넘나들던 홍건적이 있었습니다. 홍건적은 말 그대로 붉은 두건, 홍할 때 홍은 붉은 로자입니다. 그래서 붉은 두건을 싸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노략질하는 오랑캐였는데, 이걸 몰아내는데 이성계가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랑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고려 말에. 그 당시 정치는 혼란스럽고요. 그러던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무엇이죠? 다 같이 위화도 해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앞에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쑥쑥 들어갈 겁니다. 위화도 해군은 원래 우리가 이제 원나라에 계속 원나라 간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몽골 제국도 언젠간 멸망합니다. 원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명나라 다시 중국 송나라처럼 중국의 한족이 다시 일으킨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명이랑 잘 지냈어요. 근데 명이 갑자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때 우리가 원나라 103 쪽에 보면 또 나오는데, 103 쪽에 보면 아까 지도 있었죠. 우리가 정벌했던 원나라 땅, 즉 쌍성총관부 이북의 천령 이북의 땅을 이제 다시 달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건 우리가 원나라한테 빼앗은 건데 왜 그걸 우리가 주느냐? 라고 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 기회에 명나라한테 선제 공격을 가하자 라고 최영이 주장을 해서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성계가. 그리고 최영은 남아있게 되죠. 근데 지도를 보면, 지도 좀 작죠? 선생님 확대시켜 줄게요. 이렇게 우리나라 고려 수도인 개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압록강 주변, 즉 여기가 명나라인데, 이 위화도에서 회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완전히 빼앗아가게 되는데, 이때 이성계가 내세운 것이 사불가론을 외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위화도에, 여기 원나라였죠. 원나라였고 여기 명나라입니다. 이거 좀 잘못 나와 있는데 원 대신 명입니다. 명나라 칠러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서 사불가론을 내세웁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여름에 군사를 출병하는 것은 불가하다. 셋째, 명과 싸우는 사이에 밑에 있는 왜구가 침략할 수 있다. 네 번째, 지금은 장마철로 활이 약해지고 병사는 병든다라는 근거를 내세워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명분을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권력을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건개혁파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고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 입장이 좀 달랐어요. 고려의 문제를 개혁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온건개혁파는 말 그대로 고려를 유지하되 개혁을 하자라는 것이고 최영 장군 그다음 이색 정몽주 이렇게 있었고 급진개혁파는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아예 나라를 새로 세우자라는 거. 이성계, 이방원, 정도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나서 최영 장군은 이제 유배를 보내지요. 그리고 왕을 폐위를 시킵니다. 이제 위화도 해군하면서 이제 이성계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원, 정도전 등도 이제 급진개혁파로 싸우다가 그 다음 이방원이랑 정몽주랑 만나죠. 그래서 하해가와 단신가라는 이 내용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찾아보기 바랍니다. 육룡이 나르샤에서 보면 이방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몽주 딱 불러놓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장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그냥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하해가를 딱 외치니까 딱 그 정몽주가 어떻게 하죠? 준영이가 아주 감명 깊게 본 것 같은데 육룡이 나르샤 보면 이렇게 답가를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단신가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고려에 대한 충절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보고 안되겠다 싶어서 정몽주를 선주께서 죽여버리죠. 자객을 보낸 이런 현실이 됩니다. 이를 하면서 이제 토지제도도 개혁을 하게 됩니다. 토지제도. 그래서 옛날보다 권문세조의 거를 다 몰수해버리고 권문세조의 땅 다 몰수를 해버리고 그 다음 이런 땅들을 신진사대부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토지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토지제도 만들고 나서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으로부터 그 왕위를 3번 정도 물려받다가 3번 정도 그 거절을 하다가 마침내 이성계가 형식적으로 했겠죠. 3번 정도 이렇게 거절하다가 이제 조선의 이성계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 이런 사람들은 성리학자인데 성리학자라는 것은 그 우주에 대해서 알고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예전에 공개 수업 때 했던 것처럼 플로우맵을 한번 쫙 나타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할 거니까 미리 준비해 오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